미국 실리콘밸리가 멈췄습니다. 2025년 봄, 미국 AI 스타트업들이 동시에 같은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완벽한 칩, 그러나 데이터를 감당할 메모리가 없었죠. 답은 한국에 있었습니다. 33년간 2위였던 SK 하이닉스가 삼성을 제치고 디램 시장 정상에 올랐고 초고속 메모리 기술로 AI 메모리의 58%를 장악했습니다. 미국이 칩을 만드는 동안 한국은 그 심장을 쥐고 있었습니다. 세계가 충격받은 한국의 기술력 이야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당신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크 첸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AI 스타트업의 최고 기술 책임자로 일하고 있죠. 대만에서 태어나 스탠퍼드에서 전기공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 실리콘밸리에서 10년간 반도체 설계 엔지니어로 일했습니다. 2022년 동료 3명과 함께 회사를 창업했어요. 2025년 5월, 저는 3년간 개발해온 차세대 AI 프로세서의 마지막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팀이 만든 칩은 완벽했어요. 설계부터 제조까지 모든 과정이 계획대로 진행됐고, 벤치마크 테스트에서도 경쟁사 대비 30% 빠른 연산 속도를 기록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주요 투자자 3곳이 이미 관심을 보였고, 2주 후 대규모 투자 유치 발표를 앞두고 있었죠. 팀원들은 흥분했고, 저 역시 3년 노력이 결실을 맺는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AI 모델을 돌리는 순간 시스템이 멈췄습니다. 정확히는 멈춘 게 아니라 너무 느렸어요. 이미지 인식 작업에서 예상 처리 시간은 0.3초였는데 실제로는 2.1초가 걸렸죠. 데이터가 칩으로 들어가는 속도가 처리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겁니다. 병목 현상이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일주일 동안 코드를 뜯어 고쳤지만 소용없었어요. 문제는 소프트웨어가 아니었습니다. 메모리였죠. 우리가 사용하는 기존 메모리 칩은 AI가 요구하는 방대한 데이터 흐름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초당 수백 기가바이트의 데이터를 전송해야 하는데 기존 메모리는 그 절반도 처리하지 못했어요. 저는 즉시 공급사에 연락했습니다. 더 빠른 메모리가 필요하다고 말했죠. 그들의 답변은 간단했어요. 현재 기술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차세대 제품은 최소 2년 후나 나온다고 했습니다. 2년. 그 시간이면 경쟁사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우리는 기회를 잃게 됩니다. 팀원들의 얼굴이 어두워졌고 투자자들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죠. 완벽한 칩을 만들었지만 그 칩을 살릴 메모리가 없었습니다. 실리콘밸리 전체가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는 소문도 들렸어요. AI 시대가 열리고 있는데 정작 그 문을 열 열쇠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투자 발표까지 남은 시간은 14일. 저는 해결책을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다음 날부터 업계에서 이름난 메모리 공급사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서부의 2회사, 동부의 1회사, 그리고 유럽에 본사를 둔 2곳까지 총 5곳이었죠. 첫 번째 회사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30년 전통의 메모리 제조사였어요. 기술 담당 이사와 화상회의를 했는데 그는 우리가 요구하는 사양을 듣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재 양산 중인 제품으로는 AI 데이터 처리 속도를 맞출 수 없다는 거였죠. 연구소에서 시제품을 개발 중이지만 상용화까지는 최소 18개월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회사도 비슷했어요. 기술적으로 가능은 하지만 손상 나은 전체를 새로 구축해야 하고 그러려면 2년은 필요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샘플 제공조차 6개월 후나 가능하다고 했죠. 유럽 회사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미 차세대 메모리 연구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결론은 같았죠. 2027년 초에나 양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나머지 2곳도 상황은 동일했습니다. 기술 개발은 진행 중이지만 당장 필요한 우리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어떤 회사는 아예 AI용 고속 메모리는 시장이 작아서
투자 가치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일주일간의 접촉 끝에 저는 절망했어요. 실리콘밸리의 한계를 체감했죠. 모두가 혁신을 외치지만 정작 필요한 순간에는 안전한 길만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경쟁사 소식이 들려왔어요. 보스턴의 한 스타트업이 우리보다 성능은 낮지만 당장 출시 가능한 AI 칩을 발표한 겁니다. 시장은 완벽한 제품보다 지금 쓸 수 있는 제품에 더 관심을 보였죠. 투자자 중 한 명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프로젝트 일정을 재검토해야 하지 않냐는 거였어요. 사실상 투자 철회를 암시하는 말이었죠. 팀원들 사이에서도 불안이 번졌습니다. 3년 노력이 메모리 하나 때문에 무너질 수 있다는 현실 앞에서 모두가 무기력했어요. 저는 사무실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 중심지라는 이곳에서 왜 아무도 답을 주지 못하는 걸까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의외의 실마리를 발견한 건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팀의 하드웨어 엔지니어인 데이비드 린이 제 책상으로 찾아왔어요. 그는 대만 타이베이 출신으로 타이완 반도체 산업에서 5년간 일한 경험이 있었죠. 특히 메모리 분야 트렌드에 밝았습니다. 데이비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에 우리가 찾는 기술을 가진 회사가 있을 수도 있다고요. 저는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한국이라면 삼성은 알고 있었지만 메모리 분야에서 미국 회사들도 못하는 걸 한국 회사가 할 수 있을까 싶었죠. 솔직히 아시아 시장에 대한 편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SK 하이닉스라는 회사였어요. 그는 대만 시절 동료들이 이 회사의 초고속 메모리 기술을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HBM이라는 기술이 AI 시대를 위해 개발된 거라고 했죠. 이미 글로벌 그래픽 칩 회사들이 이 기술을 채택하고 있다는 정보도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 논문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SK 하이닉스의 메모리 기술 관련 논문이 여러 편 나왔어요. 2024년부터 발표된 자료들이었는데 내용을 읽으면서 놀랐습니다. 이들이 개발한 초고속 메모리는 기존 제품 대비 데이터 전송 속도가 3배 이상 빨랐어요. 초당 최대 1TB 이상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는 수치였죠. 더 중요한 건 전력 효율이었습니다. 같은 성능을 내면서도 발열이 30% 낮았어요. AI 칩의 최대 고민이 바로 발열 문제였는데 이 기술이면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논문에는 메모리 칩을 수직으로 싸는 3차원 적층 기술도 소개되어 있었어요. 저는 주말 내내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이미 엔비디아, AMD 같은 글로벌 기업들의 메모리를 공급하고 있었어요. 논문뿐 아니라 실제 양산 경험도 있다는 뜻이었죠. 산업 리포트를 찾아보니 이 회사가 초고속 메모리 시장에서 압도적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데이비드가 찾아낸 정보를 모두와 공유했고 한국 본사에 직접 연락해보기로 결정했어요. 솔직히 기대는 크지 않았습니다. 이미 5개 회사에서 거절당한 상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어요. 저는 SK 하이닉스 웹사이트에서 기술 문의 이메일 주소를 찾아 메시지를 작성했습니다. 우리가 개발 중인 AI 칩의 사양과 필요한 메모리 성능, 그리고 긴급한 일정을 상세히 적었죠. 투자 발표까지 남은 시간도 솔직히 밝혔습니다. 발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평양 너머 한국에서 답이 올까요? 저는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답장은 예상보다 훨씬 빨리 왔습니다. 화요일 오전, 이메일을 보낸 지 불과 18시간 만이었어요.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이었을 텐데 말이죠. 발신자는 SK 하이닉스 기술 영업팀 김 과장이었습니다. 메시지는 간결했지만 구체적이었어요. 우리가 요청한 사양을 모두 검토했고 현재 양산 중인 제품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는 내용이었죠. 더 놀라운 건 샘플 제공 일정이었습니다. 3개월 이내 가능하다고 했어요.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미국 회사들은 샘플만 6개월이 걸린다고 했는데 한국은 절반 시간에 가능하다니요. 혹시 오해가 있나 싶어 즉시 화상회의를 요청했고 그날 저녁 한국팀과 연결됐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3명의 엔지니어는 놀라울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개발하는 AI 칩의 구조를 이미 분석해놨고 어떤 메모리 구성이 최적인지 대안까지 제시했습니다. 저는 18시간 만에 이 정도 분석이 가능한지 물었죠. 김 과장이 대답했습니다. 이미 비슷한 사양의 AI 칩 회사들과 협업한 경험이 많다고요. 우리 같은 스타트업도 여럿 있었대요. 그들은 초고속 메모리 시장을 주도하고 있었고 고객사 요구를 빠르게 대응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회의는 2시간 진행됐어요. 기술적 디테일부터 공급 일정, 가격까지 모든 걸 논의했습니다. 한국팀은 우리가 던진 질문에 즉각 답했고 오히려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문제점들을 먼저 짚어줬어요. 메모리와 칩 사이의 열 관리, 데이터 전송 오류율, 장기 안정성까지요. 데이비드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라고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일주일 동안 만난 미국 회사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수요일 오후 정식 제안서가 도착했습니다. 샘플 3개를 5월 말까지 제공하고 테스트 결과가 좋으면 7월부터 정식 공급을 시작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가격도 예상보다 합리적이었죠. 저는 즉시 계약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금요일 첫 샘플이 도착했어요. 5일 만이었습니다. 김 과장이 긴급 배송을 진행했다고 연락이 왔죠. 우리 일정이 촉박하다는 걸 이해한다면서요. 저는 주말 내내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데이터 처리 속도가 기존 대비 3.2배 향상됐습니다. 이미지 인식 작업이 2.1초에서 0.65초로 줄었죠. 목표였던 0.3초에 근접한 수치였어요. 더 놀라운 건 발열이었습니다. 기존 메모리 사용 시 섭씨 78도까지 올라갔던 칩 온도가 58도로 떨어졌어요. 이 정도면 냉각 시스템도 단순화할 수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팀 전체의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72시간 만에 우리가 찾던 답을 찾은 겁니다. 한국에서 말이죠. 테스트 성공 후 저는 한국 방문을 결정했습니다. 직접 생산 현장을 보고 싶었고 장기 협력 가능성도 논의해야 했죠. 6월 첫째 주,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김 과장이 공항에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이천까지 가는 1시간 동안 한국 반도체 산업에 대해 설명해줬어요. 1980년대부터 시작된 메모리 반도체 투자가 지금의 세계 최강 기술력을 만들었다는 이야기였죠. 이천 공장에 도착하자마자 압도됐습니다. 부지 면적만 수십만 평방미터였어요. 여러 동의 건물이 연결돼 있었고 각 건물마다 24시간 쉬지 않고 생산 라인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밤낮 없이 메모리 칩이 생산되는 거죠. 클린룸에 들어가기 위해 특수 방진복을 입었습니다. 내부는 먼지 하나 없는 완벽한 환경이었어요. 온도와 습도가 정밀하게 제어됐고 공기 중 미세입자 수준도 실시간 모니터링되고 있었죠. 한 명의 엔지니어가 설명했습니다. 이곳의 청정도는 수술실보다 100배 높다고요. 생산 라인은 거의 완전 자동화됐어요. 로봇 팔들이 웨이퍼를 옮기고 정밀 장비들이 나노미터 단위로 회로를 새겼습니다. 사람은 모니터링과 품질 검사만 담당했죠. 한 라인에서 하루 수만 개의 칩이 생산된다고 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초고속 메모리 전용 라인이었습니다. 12층짜리 메모리 칩을 수직으로 싸는 3차원 적층 공정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머리카락 굵기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정밀도로 칩들을 접합하는 기술이었죠. 실리콘밸리에서도 본 적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김 과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2025년 1분기 디램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제치고 세계 1위에 올랐다고요. 33년 만에 1위였대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삼성이 압도적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같은 한국 기업이 그들을 넘어섰다니요. 더 놀라운 건 초고속 메모리 시장 점유율이었습니다. 무려 58%였어요. 사실상 독점 수준이었죠. 전 세계 AI 칩 회사들이 이곳 이천에서 생산되는 메모리에 의존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연구개발센터도 방문했어요. 수백 명의 엔지니어가 차세대 메모리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더 빠르고 더 효율적이고 더 작은 메모리를 위한 연구였죠. 벽면에는 특허증들이 가득했어요. 수천 개는 되어 보였습니다. 회의실에서 임원진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AI 시대를 준비해온 지난 5년의 투자와 노력에 대해 설명했어요. 초고속 메모리 기술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치밀한 계획과 막대한 연구개발 투자의 결과라는 거였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실리콘밸리가 칩 설계에 집중하는 동안 한국은 그 칩을 살리는 메모리 기술을 완성했다는 걸요. 그리고 지금 세계 AI 산업이 한국 기술 위에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요. 저녁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투자 발표 내용을 수정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우리 칩의 경쟁력은 한국 메모리 기술과의 결합에서 나온다고 말이죠. 샘플 테스트 성공 후 SK 하이닉스 측에서 본사 방문을 제안했습니다. 기술 협의와 공장 투어를 겸하자는 거였죠. 저는 6월 첫째 주 항공편을 예약했어요. 데이비드와 함께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수요일 오전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이천까지는 차로 1시간 반 정도 걸렸어요. 서울 남쪽의 작은 도시였지만 도착하자마자 느낌이 달랐습니다. 도시 전체가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곳곳에 관련 기업들이 보였고 거리에서 만난 사람들 상당수가 이 분야 종사자 같았죠. SK 하이닉스 이천 캠퍼스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여러 동의 공장 건물들이 거대한 단지를 이루고 있었어요. 김 과장과 기술팀이 입구에서 우리를 맞았고 먼저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간단한 소개 후 공장 투어가 시작됐어요. 클린룸에 들어가기 전 방진복을 입었는데 이 과정만 20분이 걸렸습니다. 먼지 하나 없어야 하는 환경이었죠. 클린룸 안은 다른 세계였습니다. 24시간 가동되는 자동화 라인이 끝없이 이어졌어요. 로봇 팔들이 웨이퍼를 옮기고 정밀 장비들이 나노미터 단위로 회로를 새겼습니다.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모니터링하는 엔지니어 몇 명뿐이었죠. 김 과장이 설명했습니다. 이 라인에서 하루에 생산되는 메모리 칩이 수만 개라고요. 불량률은 0.01% 이하로 관리된다고 했어요. 저는 미국 공장들도 여러 방문했지만 이 정도 자동화와 효율성은 처음 봤습니다. 초고속 메모리 생산 라인은 별도 구역에 있었어요. 보안이 더욱 엄격했죠. 여기서는 메모리 칩을 수직으로 쌓는 3차원 적층 작업이 이뤄졌습니다. 12개 층을 쌓아 하나의 메모리 모듈을 만드는 거였어요. 각 층 사이 연결은 머리카락 굵기의 수천 분의 1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데이비드가 놀라워했어요. 이 기술을 양산하는 회사가 세계에 몇 개나 되냐고 물었죠. 김 과장이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현재 이 수준으로 양산 가능한 곳은 한국 2곳뿐이라고요. 오후 회의에서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SK 하이닉스가 2025년 1분기에 삼성전자를 제치고 디램 시장 1위에 올랐다는 거였어요. 3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했죠. 그것도 3분기 연속 1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고 물었어요. 기술이사가 설명했습니다. 초고속 메모리 시장을 일찍 선점한 게 주요했다고요. AI 시대가 오면서 이 분야 수요가 폭발했고 그들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겁니다. 숫자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초고속 메모리 시장에서 SK 하이닉스 점유율은 58%였습니다. 거의 독점 수준이었죠. 전체 메모리 매출의 40%가 이 제품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저는 왜 미국 회사들은 이 시장에 진입하지 못했냐고 물었습니다. 기술이사가 답했어요. 기술 개발은 가능하지만 양산 경험과 속도에서 따라오기 어렵다고요.
한국 기업들은 수십 년간 메모리 분야에 집중 투자했고 그 노하우가 쌓였다는 겁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김 과장이 말했습니다. 한국에는 삼성과 SK 두 회사가 치열하게 경쟁한다고요. 이 경쟁이 오히려 기술 발전을 가속화했다는 거였죠. 서로 앞서기 위해 혁신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데이비드가 말했어요. 실리콘밸리가 놓친 기회를 한국이 잡았다고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AI 시대의 심장은 한국에서 뛰고 있었습니다. 이천 방문 다음 날, 저는 서울로 이동했습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데이비드의 대만 인맥을 통해 서울대 반도체공학과 교수와 업계 애널리스트를 소개받았어요. 강남의 한 카페에서 박 교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30년간 한국 반도체 산업을 연구해온 전문가였죠. 제가 가장 궁금했던 질문을 먼저 꺼냈어요. 어떻게 한국이 메모리 분야에서 세계 최강국이 됐냐는 거였습니다. 박 교수는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갔어요. 당시 한국은 반도체 기술이 전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 분야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했고 삼성과 SK 같은 기업들이 막대한 투자를 시작했죠. 처음엔 일본과 미국 기술을 배우는 수준이었지만 20년 만에 추월했다는 겁니다. 핵심은 집중이었어요. 한국 기업들은 메모리 분야에만 올인했습니다. 다른 반도체는 포기하고 메모리 하나만 파고든 거죠. 미국 기업들은 여러 분야를 동시에 하느라 집중력이 떨어졌지만 한국은 달랐다고 했어요. 두 번째 요인은 경쟁 구조였습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 두 회사가 같은 나라 안에서 치열하게 겨뤘어요. 서울에서 이천까지 차로 1시간 거리에 두 회사 공장이 있죠. 이 근접성이 오히려 혁신 압력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박 교수가 예를 들었어요. 삼성이 새 기술을 발표하면 SK는 6개월 안에 더 나은 기술을 내놓았고 SK가 시장 점유율을 높이면 삼성은 다음 분기에 역전을 시도했다고요. 이런 경쟁이 수십 년 계속되면서 기술 격차가 벌어진 겁니다. 오후에는 강남 증권사에서 일하는 반도체 애널리스트 이 부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10년간 분석해온 전문가였어요. 제가 물었죠. 왜 미국 기업들은 한국을 따라잡지 못하냐고요. 이 부장의 답변은 명확했습니다. 속도의 차이라는 거예요. 한국 기업들은 의사결정이 빨랐어요. 신기술 개발 결정부터 영상까지 미국 기업들보다 평균 6개월 빠르다고 했습니다. 반도체 산업에서 6개월은 시장 선점을 의미하죠. 또 하나는 엔지니어 문화였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은 공장에서 먹고 자다시피 한다고 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밤새 해결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선 주말도 반납한다고요. 실리콘밸리의 워라밸 문화와는 완전히 달랐죠. 이 부장이 덧붙였습니다. 정부 지원도 컸다고요. 한국 정부는 반도체 연구개발에 매년 조 단위 예산을 투입했고 세제 혜택과 인프라 지원도 아끼지 않았어요. 산학협력도 활발해서 대학 연구소과 기업 연구소가 긴밀히 협력했죠. 저는 SK 하이닉스가 삼성을 제친 배경을 물었습니다. 이 부장은 초고속 메모리 시장을 일찍 읽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삼성이 범용 메모리에 집중할 때 SK는 AI 시대를 예측하고 초고속 메모리 개발에 투자했다는 겁니다. 결과는 2025년 시장에서 증명됐죠. AI 붐이 오면서 초고속 메모리 수요가 폭발했고 SK 하이닉스는 공급량의 58%를 차지했습니다.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디램 시장 1위를 지킨 건 이 전략의 성과였어요. 저녁 서울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의 힘은 기술만이 아니었어요. 전략적 집중, 치열한 경쟁, 빠른 실행력, 정부 지원, 엔지니어 헌신이 합쳐진 시스템이었죠. 미국은 반도체 설계에서 여전히 앞서지만 메모리 제조에서는 한국을 따라잡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이미 기술 격차가 10년 이상 벌어졌고 그 격차는 계속 커지고 있었어요.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 생태계의 일부가 됐다고요. 저도 동의했어요. 우리 AI 칩의 성공은 한국 메모리 기술 위에 서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저는 즉시 팀 전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6월 둘째 주였죠. 이천 공장에서 찍은 사진들과 수집한 데이터를 모두 공유했어요. 팀원들의 반응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SK 하이닉스 메모리를 정식 채택할 것인가? 투표는 만장일치였습니다. 대안이 없었고 이미 샘플 테스트로 성능을 검증했으니까요. 저는 즉시 김 과장에게 연락했습니다. 정식 계약을 진행하겠다고요. 일주일 안에 계약서가 왔고 법무팀 검토를 거쳐 서명했어요. 7월부터 본격 공급이 시작되기로 했죠. 투자자 프레젠테이션은 6월 마지막 주에 열렸습니다. 원래 예정보다 2주 늦었지만 이제는 확신을 갖고 발표할 수 있었어요. 저는 시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기존 메모리와 한국 메모리를 비교하는 실시간 테스트였죠. 결과는 명확했어요. 한국 메모리를 장착한 칩은 이미지 처리 속도가 3배 빨랐고 발열도 현저히 낮았습니다. 투자자들은 감탄했고 질문이 쏟아졌어요. 어떤 기술이냐? 공급은 안정적이냐? 가격은 적정한가? 저는 모든 질문에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누구인지, 그들이 시장에서 어떤 위치인지 상세히 설명했죠. 33년 만에 삼성을 제치고 디램 1위에 올랐다는 사실도 강조했어요. 투자자들은 놀라워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그 정도인지 몰랐다고요. 프레젠테이션 직후 주요 투자사 두 곳이 투자 확대를 제안했습니다. 원래 계획보다 30% 많은 금액이었어요. 우리 기술에 대한 확신이 생겼다는 거였죠. 저는 즉시 수락했습니다. 7월부터 본격 개발에 들어갔어요. SK 하이닉스에서 메모리가 정기적으로 도착했고 공급은 한 번도 차질이 없었습니다. 약속한 날짜에 정확히 왔고 불량률도 거의 제로였죠. 8월 중순 최종 제품이 완성됐습니다. AI 이미지 처리 칩이었어요. 성능은 목표치를 초과했고 가격 경쟁력도 충분했습니다. 9월 출시를 목표로 마케팅 준비에 들어갔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실리콘밸리 내에서 한국 메모리에 대한 관심이 급증한 겁니다. 우리 성공 사례가 입소문을 탔고 다른 스타트업들이 문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회사는 저에게 직접 연락해서 SK 하이닉스 담당자를 소개해달라고 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 개발사도 있었고 데이터 센터 솔루션 회사도 있었죠. 모두 같은 문제를 겪고 있었어요. 메모리 병목이요. 저는 김 과장에게 몇 개 회사를 소개해줬습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빠른 답변을 받았고 계약으로 이어졌다고 들었어요. 실리콘밸리에 한국 메모리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대기업들의 움직임이었어요. 9월 업계 뉴스를 보니 엔비디아가 SK 하이닉스와 공급 계약을 확대했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AMD도 비슷한 발표를 했죠. 글로벌 그래픽 칩 시장을 주도하는 두 회사가 모두 한국 메모리에 의존하게 된 겁니다. 한 업계 전문가는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이제 AI 칩을 만들려면 한국 메모리가 필수라고요. 기술 격차가 너무 커서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겁니다. 실리콘밸리의 기준이 바뀌고 있었어요. 예전엔 미국산 부품을 선호했지만 이제는 성능이 최우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능은 한국에서 나왔죠. 데이비드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실리콘밸리가 아니라 한국밸리라고 불러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저는 웃었지만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9월 말 우리 제품이 정식 출시됐어요. 시장 반응은 뜨거웠고 첫 달 판매량은 예상의 2배를 넘었습니다. 성공의 비결을 묻는 언론 인터뷰에서 저는 솔직히 답했어요. 한국 기술 덕분이라고요. 2025년 10월 29일 저는 뉴스 알림을 받았습니다. SK 하이닉스가 3분기에도 디램 시장 1위를 지켰다는 내용이었어요.
1분기부터 시작해 3분기 연속이었죠. 매출은 137억 달러, 시장 점유율 35%였습니다. 흥미로운 건 삼성전자와의 격차였어요. 2분기까지만 해도 6%포인트 차이였는데 3분기에는 1%포인트로 좁혀졌다고 합니다. 삼성도 만만치 않게 추격하고 있었죠. 한국 내 두 기업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 겁니다. 기사에는 더 놀라운 수치가 있었어요. SK하이닉스 전체 D램 출하량에서 초고속 메모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에 불과했지만 매출의 40%가 여기서 나왔다는 겁니다. 이 제품이 얼마나 고부가 가치인지 보여주는 숫자였죠. 초고속 메모리 시장에서 SK하이닉스 점유율은 여전히 58%였습니다. 업계 애널리스트들은 4분기에도 이 추세가 이어질 거라고 전망했어요. AI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창밖을 보며 지난 6개월을 되돌아봤습니다. 5월의 절망적 상황이 떠올랐어요. 완벽한 칩을 만들었지만 메모리가 없어 좌절했던 그때 말이죠. 그리고 한국에서 찾은 해답. 72시간 만에 답장을 받고 5일 만에 샘플을 받았던 경험. 이천 공장에서 본 24시간 가동 라인과 나노미터 단위의 정밀 기술. 서울에서 만난 전문가들이 설명해준 한국 반도체 생태계. 우리 회사는 9월 제품 출시 이후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10월까지 누적 판매량은 5천 유닛을 넘었고 북미와 유럽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어요. 주요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 두 곳이 우리 칩을 데이터 센터에 도입하기로 했죠. 투자자들은 만족했고 추가 투자 제안도 여러 건 들어왔습니다. 팀도 30명에서 10명으로 늘었어요. 채용 공고를 내면 지원자가 몰렸죠. 성공한 스타트업이라는 인식이 퍼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성공의 진짜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라 한국 기술이라는 걸요. SK하이닉스가 없었다면 우리 칩은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실리콘밸리 전체가 같은 깨달음을 얻고 있었습니다. AI 혁명을 이끄는 건 화려한 칩 설계가 아니라 그 뒤에서 데이터를 실어 나르는 메모리였어요. 아무리 뛰어난 프로세서를 만들어도 메모리가 뒷받침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었죠. 업계 컨퍼런스에서 만난 경쟁사 임원이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 메모리 공급사와 관계가 기업 경쟁력을 좌우한다고요. 누가 먼저 좋은 조건으로 계약하느냐가 시장 선점의 열쇠라는 겁니다. 한 시장조사 기관은 보고서를 냈어요. 2025년 글로벌 AI 칩 시장 성장의 70%가 한국 메모리 기술 발전에 기인한다는 분석이었죠. 한국 없이는 AI 산업 자체가 이만큼 빠르게 성장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저는 김 과장에게 감사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우리 회사의 성공을 함께 축하하고 싶다고요. 답장은 다음 날 왔어요. 축하한다는 말과 함께 앞으로도 더 좋은 제품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었죠. 데이비드가 제자리로 왔습니다. 다음 세대 칩 개발 회의 준비가 됐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어요. 메모리는 어떻게 하냐고요. 데이비드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당연히 한국이죠. 저도 웃었습니다. 이제는 당연한 선택이 됐으니까요. AI 시대의 심장은 한국에서 뛰고 있었고 우리는 그 심장 박동에 맞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샌프란시스코 전경이 보였어요. 실리콘밸리는 여전히 혁신의 중심지였지만 그 혁신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술은 태평양 건너 한국에서 왔습니다. 한국 없이는 AI 시대도 없었을 겁니다. 저는 이제 그걸 확신했어요. 실리콘밸리가 한국 기술 없이 멈춘 2025년 SK하이닉스는 삼성을 제치고 3분기 연속 세계 1위를 지켰습니다. AI 혁명의 심장은 칩이 아니라 메모리였고 그 메모리는 오직 한국만이 만들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기술력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